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투자한다면 왜 아이온큐를 골라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분석글이 있어서 저의 생각을 곁들여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2월 23일에 아이온큐에게 매수 등급을 준 분석글이 올라왔습니다. 양자 주식 리게티를 피하고 아이온큐를 사라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양자 컴퓨팅 주식들이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양자 컴퓨터가 미래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비트 기반의 고전 컴퓨터를 대체할 만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커지면서 이 분야의 선두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일단 이거 잘못됐죠.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보강하는 개념입니다. 서로 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분석글을 보면서 글쓴이도 전문가이고 뛰어난 사람이지만 제가 양자 컴퓨터를 더 오래 깊게 봐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틀린 것들도 한번 지적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양자 주식들이 52주 최고점에서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제 저가 기회 매수 유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주요 순수 양자 컴퓨팅 4가지 주식을 아이온큐, 리게티, D-Wave, 퀀텀 컴퓨팅으로 봤는데 저는 퀀텀 컴퓨팅은 주요 순수 양자 컴퓨팅 주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광학 칩 회로 같은 것도 설계를 하고 있고 뭐 양자적인 방식을 사용한 어닐러 비슷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를 풀고 있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양자 컴퓨팅 주식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이 4개 중에 제일 큰 회사가 아이온큐와 리게티인데 왜 아이온큐는 매수 등급이고 리게티는 홀드 중립 등급인지 얘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이 글을 쓴 사람은 넥서스 리서치라는 사람으로 이 파이낸셜 블로거 중에서는 상위 한 3% 정도가 되고요. 이 월가 전문가들 다 합쳤을 때는 상위 4% 정도로 실력이 좋습니다. 이 본인이 추천했던 주식이 올라갈 확률이 70%대가 넘고 평균 수익률이 40% 가까이 되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양자 컴퓨팅은 2040년까지 60조 원에서 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양자 컴퓨터는 로봇이 지금 생성형 AI가 물리적 AI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리적인 로봇에다가 이 AI를 심고 있는데 이 로봇이 주변의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유용할 수도 있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난리죠. 뭐 구글 윌로우 칩으로 인해서 앞으로 비트코인 해킹되냐 안 되느냐.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해킹되려면 멀었고 암호화폐 측에서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위험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들이 이미 이런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 대한 내성을 갖추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어느 정도 현실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시스템 수준으로 진짜 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수준으로는 아이온큐와 리게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D-Wave도 과거에 양자 컴퓨터를 판 이력이 있는데 D-Wave의 양자 컴퓨터는 이제 범용성을 갖춘 그런 양자 컴퓨터가 아니고 최적화 문제만 풀 수 있는 특수한 장치이죠. 아날로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온큐와 리게티만 인정을 해준 것 같은데 현재 양자 컴퓨팅이 2가지 이 분류를 크게 나눠보면은 큐비트를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초전도체와 이온 트랩이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이제 극저온으로 회로를 낮춰서 저항이 없는 상태에 따라 전류를 왼쪽으로 올리냐 오른쪽으로 올리냐 요거를 쓰는 거죠. 리게티 컴퓨팅이 여기 있고 구글과 IBM과 같은 대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다.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이라는 이제 이온이라는 원자를 띄워놓고 이 전자기장으로 고정을 시켜서 레이저로 활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어떤 기술 대기업과도 경쟁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틀린 말이죠. 컨티뉴엄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허니웰이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자회사격이죠. 이런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도 큰 경쟁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력 규모도 아이온큐는 400명대인데 컨티뉴엄 500명이 넘죠. 그래서 누가 더 뛰어나냐라고 하면 코히어런스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큐비트의 수명을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큐비트, 이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가 되는 그 존재가 오랫동안 의미 있는 계산을 할 수 있는가. 이온 트랩은 이 코헤런스 시간이 길다. 근데 초전도 방식은 잡음에 약하기 때문에 코헤런스가 쉽게 이뤄진다. 하지만 이제 초전도체 방식은 이온 트랩이나 뭐 중성원자 같은 다른 방식들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누가
더 뛰어나다 이런 걸 논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이 사람은 요 코이런스에 꽂혀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초전도체는 너네 그거 길게 해서 뭐하냐,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누가 이기는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이유는 아직 아무도 양자 컴퓨터로 고객들한테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가 고객한테 큰 돈을 벌게 해줘서 큰 수주 계약을 내면은 그냥 한마디 하면 되죠. 봐봐, 우리 거 팔리잖아 라고 하면 되는데, 아직 고객들에게 큰 가치를 창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직은 연구 개발을 해보면서 선도 기업들이나 정부기관들이 써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비교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매출 성장 궤적을 봤을 때는 아이온큐가 독보적이라는 거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이고 압도적으로 큰 매출을 양자 컴퓨터로 내고 있다. 24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피럴 제프맨 CEO는 회사가 상업적인 수익화를 가속화하고 있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두 가지 양자 응용 분야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는 바이오 제약 신약 개발. 여기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글로벌 탑티어 제약 기업과 협력을 하게 됐고, 둘째는 엔지니어링 제조 산업을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엔시스라는 기업과 협력을 하게 됐죠. 그래서 누가 더 뛰어나냐, 양자 우월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썼을 때 돈을 벌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초점이 제대로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아이온큐가 파란색, 리게티가 주황색, 디웨이브가 회색, 퀀텀 컴퓨팅이 노란색인데 매출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100만 달러 단위. 그래서 지금 리게티 컴퓨팅은 크게 성장을 못했죠. 디웨이브도 마찬가지고 퀀텀 컴퓨팅은 매출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10억 원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아이온큐는 상장 후 급격하게 올라갔죠. 2021년도에는 200만 달러, 22년도에는 1100만, 23년에는 2200만, 24년에는 4000만 달러 정도를 낼 것으로 3분기까지는 3750만 달러를 내면서 압도적인 매출 성장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온 트랩에 대한 견고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리게티 같은 경우는 매출 추세가 좀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리게티 CEO 말로는 정보 주요 기관들이 고객들인데 이런 계약 제공이나 타이밍이 변동적이기 때문에 이 매출 예상이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미 공군연구소와도 5년간 계약을 하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리게티입니다. 근데 리게티의 매출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상장 후 첫 분기인 22년 1분기에도 210만 달러였는데 한 번 600만 달러 튀었다가 300만 달러에 안착을 하나 싶었는데 24년 3분기에 다시 태초마을로 돌아왔습니다. 240만 달러로. 그리고 4분기에도 250만 달러로 매출 성장이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리게티는 아이온큐가 보여준 것과 같은 일관된 매출 성장을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게 팩트라는 거죠. 아이온큐 실적입니다. 21년 4분기에 165만 달러 쭉쭉 올라가서 300만, 400만, 500만, 700만, 1100만, 1200만. 매출 성장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아이온큐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글쓴이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리게티였고, 이건 디웨이브입니다. 디웨이브는 더 심해요. 디웨이브는 상장 후에 170만 달러 내다가 아직도 187만 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게티보다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 이제 QCI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여기는 매출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3분기에 10만 달러를 냈는데요. 10만 달러면 우리나라로 해서 1억 5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진짜 동네에 있는 메가커피보다도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3,000배가 넘는데, 그 얘기는 뭐냐? 이 매출로 이 시가총액을 벌려면 3,000년이 걸린다는 소리라서 저는 이런 기업은 절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투기판에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조정장이 시작되면 이런 회사들 진짜 마이너스 90%씩 빠질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와 리게티 조심해야 될 부분은 둘 다 심각한 적자 상태이다. 순이익률이 각각 마이너스 460, 마이너스 510%이기 때문에 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온큐가 매출 성장이 뛰어난다고 하지만 둘 다 심각한 적자입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 이 단기 부채를 단기 유동 자산으로 나눈 값인데 1.5에서 2 사이면은 이 단기 부채를 쉽게 상환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이온큐 12고요. 리게티 5 정도 되죠. 디웨이브 1.3, 퀀텀 컴퓨팅 1.65로 대부분 양자 기업들은 단기적인 채무로 인해 망할 확률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이온큐와 리게티의 유동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는 거는
이 둘은 지금 12와 5 정도 수준이죠. 얘네는 1 정도인데, 그래서 투자한다면 얘네 둘이 좀 더 안정성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이 부채 대비 자본 비율, 자기 부채에다가 자본을 나눈 건데 낮을수록 재무제표가 건전하다는 거죠. 지금 아이온큐가 0.03으로 부채가 굉장히 적다는 거고, 적을수록 좋은 거죠. 리기티 0.07, 퀀텀 컴퓨팅이 0.13인데 디웨이브는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이 회사는 부채가 이 단기 부채는 아니더라도 장기 부채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디웨이브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따져봐도 아이온큐가 단기 부채를 더 잘 갚을 수 있고, 뭐 장기적인 걸 다 합쳐도 부채 대비 자본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투자한다면 아이온큐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게티는 이미 새로운 자본 조달을 위해서 새로운 주식들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1130만 주의 주식을 팔아서 1200만 달러를 조달했다라고 얘기했고, 11월 말에는 이 ATM 프로그램이라는 이 시장가로 주식을 조금씩 발행하는 형태인데 1억 불 규모의 주식을 지금 발행 판매 완료했다는 거는 기존 주주들 주식 가치에서 1억 불, 1200만 달러는 이미 희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주식 발행은 분명히 주당 재무제표를 희석시키고 주가 성과를 억제하고 있다. 근데 아이온큐는 이런 유상증자나 추가 주식 발행을 하고 있지 않죠. 뭐 내부적으로 임직원들을 위해서 조금씩 늘려가고는 있지만 이런 큰 유상증자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 성장이나 재무 건전성 모두에서는 아이온큐가 가장 강력하다라는 좋은 증거를 보여줬고, 또 퀀텀 컴퓨팅 잉크 같은 경우는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4,600바로 터무니없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 역시 현재는 합리적인 가격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시가총액이 앞으로 12개월 예상되는 매출 대비 몇 배인가를 본 거고요. 이 포워드는 미래 12개월 매출 기준이고 TTM은 과거 12개월 매출 대비인데, 지금 아이온큐도 200배 수준, 리게티는 190배, 100배, 디웨이브는 160배, 120배, 퀀텀 컴퓨팅은 3600배, 4600배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웬만하면 사시지 않는 게 좋겠다. 폭탄 돌리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제가 주요 기업으로 보는 세계 역시 미래 12개월 순이익 대비로 해도 160배에서 200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는 거. 제가 그래서 계속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뭐 주변에 미용실이나 카페만 가도 사람들이 아이온큐 리게티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들으실 겁니다. 근데 인간 지표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지금 분명히 이런 회사들이 장기적으로는 유망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 떨어질 때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는 거를 제가 경험상 봤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이온큐가 매출 성장 측면에서는 가장 강력하지만 최근 주가가 이렇게 미치도록 올라간 거는 이것과 크게 상관이 없다. 이 주가가 지금 양자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 AWS가 퀀텀 엠바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 기업들이 양자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구글이 새로운 양자 컴퓨팅 칩 윌로우 성능을 자랑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AI 다음은 양자 컴퓨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요. 또 뛰어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발표도 나왔죠. 퀀텀 컴퓨팅은 나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뭐 아이온큐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엔시스와 함께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현재 주가가 오른 거는 매출 성장보다는 기대감과 테마성이 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출 성장 기대율을 보면은 아이온큐가 96%, 퀀텀 컴퓨팅이 122%, 리게티 7%, 디웨이브 27%로 굉장히 부진한 연매출 성장률 예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아이온큐와 퀀텀 컴퓨팅이 매출이 가장 빠르게 늘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내년에 거의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리게티는 7%면 거의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지금 가격에 리게티 주식을 사는 것은 새로운 계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에 투기하는 것이다. 자, 아이온큐는 어느 정도 예상을 받고 있지만 리게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 기록을 자랑했고 이 주식에 투자할 만한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지금 양자 주식들은 초고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거시경제 조건의 변화로 인해 급격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연준이 발표한 미래 금리 전망도 시장 예상보다 많이 높았죠.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가 잡히지 않으면서
금리 예상치도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성장 주식들, 특히 적자인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들은 긴축된 통화 정책 아래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투자를 한다면 리게티나 다른 기업들보다는 아이온큐가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는 기술의 수익화 가능성을 입증하려는 견고한 매출 성장 실적을 가진 유일한 회사이다. 그리고 리게티도 뭐 재무 상태는 나쁘지 않지만 매출 성장 예상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 주식을 매수할 근거가 부족하고 두 주식 모두 비싸지만 투자를 한다면 아이온큐에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자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달러 코스트 평균법, 이건 뭐냐면은 분할 매수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에 매수 등급을 주고 리게티에 중립 등급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현재 양자 주식들은 다 비쌉니다. 매출 성장이라기보다는 기대감과 테마성으로 오른 상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과열인 거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아이온큐만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매출을 내고 있고 유의미한 매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 원칙상 아이온큐에는 투자를 하지만 다른 양자 기업들은 사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온큐는 비트코인이고 나머지는 알트코인과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뜨거울 때는 다 같이 올라가고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비트코인은 가격을 어느 정도 지키지만 알트코인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조정장이 펼쳐지면은 옥석 가리기가 다시 한번 제대로 펼쳐질 겁니다. 현재 양자 투자의 핵심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그냥 돈 놓고 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들의 긴 투자 생활에 있어서 큰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지금은 이렇게 이 매출이 없는 기업들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마지막에 물려버리면 마이너스 80%, 90%를 보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고 자파타 컴퓨팅 갑자기 폐업하는 것도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기판으로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 길게 장기적으로 유망한 양자 섹터이니까 어떤 기업이 먼저 고객에게 제대로 된 가치를 창출해 줄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주식도 상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매수자가 사면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마지막 사람이 팔면은 다시 오릅니다. 근데 지금 둘 중에 어느 상황에 가까울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여기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서 신규 매수보다는 지금은 좀 조정장을 대비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기에 빠져서 펀드멘탈을 무시한 도박을 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드넓은 관점으로 어떤 기업이 살아남아 선도할지까지 고려한다면 혹시나 우리가 주식을 사서 물리더라도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아이온큐가 20불 갔다가 뭐 3불에서 20불 갔다가 6불에서 지금 45불 왔지만 뭐 다시 떨어져서 10불이 가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저는 100불이 갈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유망하지만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왔고 이제 적자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투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이제 현명한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주가가 다시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데 투자를 하시고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시면서 더 부를 불려나가면서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는데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풍성한 연말 되시기 바라고 주식도 좋지만 이제 가족들과 지인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 가치는 돈보다 다른 것이 되면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